개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하는 TDD 방법론도 있고요. 도메인 주도 개발이라는 DDD 방법론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갖다 붙인 이름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테스트 주도 개발로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100% 이게 테스트 주도 개발은 아니에요. 왜냐면 TDD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고 그 테스트 코드를 통과하는 코드를 만든 다음에 계속 그거를 리팩토링하는 사이클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지 않고 API를 먼저 만들고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혹은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고 API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개발을 할 때에도 이 테스트 코드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API를 개발할 때도 실제 테스트 코드는 다 짰어요. 근데 이게 함수 단위의 테스트 코드가 아니라 그 API 단위의 어떤 통합 테스트 코드를 짰어요. 그래서 좀 더 처음에는 좀 시간이 느리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약간 익스포넨셜로 늘어나서 오히려 더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실제 어떤 버그를 잡을 때도 테스트 코드로 버그 상황을 재현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디버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드에서는 어떻게 TDD를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각 랭귀지마다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있죠. 자바도 있고 그 자바스크립트 쪽에도 있어요. 노드 쪽에도 있는데 노드는 모카라는 프레임워크를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모카를 포함한 몇 가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카는 테스트 코드를 돌려주는 테스트 러너, 테스트 실행기예요. 모카 자체는 테스트 코드가 아니고요. 테스트 코드는 자바스크립트로 짜고 이 테스트 코드를 돌려주는 녀석이 모카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모카를 설치해 볼게요. 얘도 노드 모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npm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npm 페이지에서 모카라고 검색하면 모카 페이지가 여기 있어요. 이런 로고를 가지고 있고 얘는 자바스크립트 테스트 프레임워크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게 초반에는 노드만 지원했는데 최근에는 브라우저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npm i install 모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터미널로 가서 npm install 모카 하는데 이때 아까와는 다르게 save dev 옵션을 줘보세요. 이렇게 해서 설치하게 되면 조금 다르게 설치가 돼요. 설치는 똑같이 이 노드 모듈스 폴더 안에다가 설치가 되는데 좀 다른 점은 패키지 JSON 파일을 보면 좀 다릅니다. 아까는 dependencies 키에 그 설치한 모듈들이 있는데 save dev 옵션을 주면 dev dependency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실제 서비스가 돌아갈 때 필요한 모듈은 이 dependency고 개발 환경에 필요한 모듈은 dev dependency예요. 우리가 설치한 모카는 테스트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발 환경에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되고요. 테스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테스트 코드는 여기다가 index.spec.js라고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index.spec.js. 이 모카는 많이 쓰는 코드가 describe라는 게 있어요. describe 있고 이 describe은 인자가 두 개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뭘 테스트할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 만들었던 users API를 테스트할 거니까 get/users API를 테스트할 거라고 그리고 문자열로 적어주면 돼요. 요거는 뭐 개발자가 알아서 적으면 돼요. 자기가 보기 쉽도록 적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어떠한 함수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실제 테스트 코드를 여기서 작성하는 거예요.
테스트 코드는 it이라는 함수를 써요. 얘도 모카가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반환한다 라고 할게요. 배열을 반환한다. 이 코드가 이것만 봐도 get users는 배열을 반환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테스트 코드는 두 번째 파라미터인 요 함수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뭔가 검증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검증하는 작업. 간단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노드 기본 모듈을 사용할게요. 기본 모듈 중에 assert라는 모듈이 있어요. assert 모듈은 이렇게 가져와서 쓸 수 있는데 assert는 equa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인자가 두 개 들어가는데 이 두 인자가 같아야만 되는 함수예요. 만약에 같지 않으면 예외를 던져버립니다. 내부적으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 테스트가 돌아가는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1과 1은 같아야 된다는 그런 코드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모카를 이용해서 이 테스트 코드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package.json 파일을 좀 수정할 수 있어요. 이 package.json에 스크립트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는 서버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노드 명령어로 index.js를 실행했어요. 테스트할 때는 모카라는 명령어로 파일을 실행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모카 하신 다음에 index.spec.js를 하면 돼요. 이 테스트 파일은 보통 이 스펙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저처럼 파일명에다가 스펙을 넣은 경우도 있고요. 스펙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테스트 코드만 관리하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일명에 그냥 스펙이라고 적어놨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하고 터미널에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npm 아까는 스타트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npm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테스트도 간단하게 그냥 약어로 t 하면 돼요. t. 이렇게 하면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딱 나왔죠. 보면 get users라는 API는 배열을 반환한다 라는 테스트가 동작했고요. 지금 초록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는 통과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의 테스트가 통과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테스트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도록 이렇게 일부러 실패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한 다음에 다시 npm 테스트를 돌려볼게요. 실패하면 좀 빨간색으로 뭐라고 나오죠? get users에 배열을 반환한다라는 테스트가 실패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떴어요. 아까는 체크박스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서 왜 실패했는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기대한 값인데 0을 기대했는데 실제 값은 1이 왔다라고 실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카를 이용해서 테스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모카만 이용해서 테스트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노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검증 도구가 있어요. 모카는 테스트를 돌려주는 녀석이고요. 아까 제가 검증한다라고 했잖아요. 검증할 때 우리는 assert 모듈을 썼어요. 이게 노드 기본 모듈인데 실제 저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should라는 모듈이에요. should는 왜 쓰냐면 코드가 읽기 쉬워서 그래요. should를 가장 많이 씁니다. should도 쓰려면 똑같이 노드 모듈에다가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모카를 npm 인스톨로 설치했듯이 should도 npm 인스톨로 설치합니다. save dev 옵션으로 설치를 할게요. 설치를 하고 얘를 이제 실제 쓰려면 테스트 코드 와가지고 should를 가져와야 돼요. 얘도 이제 서드 파티 모듈이니까 require should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지금 assert equal이라는 이 테스트 코드가 조금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아니, 요거였나? to be? 예. to be?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문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should는 should.js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문서를 보시면 간단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should equal이라고 쓰네요. should equal 이렇게 쓸게요. 코드 자체가 뭔가 assert.equal 하는 위에 있는 코드보다 좀 더 가독성이 쉬워요. 이게 영어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좀 더 쉽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약간 영어 문제 읽듯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얘도 저장하고 테스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npm t로 하면 돼요. 테스트의 줄임말. 이렇게 테스트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적인 유닛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단위 테스트가 아니라 API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하나의 함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함수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API 기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통합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노드에서 통합 테스트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슈퍼 테스트라는 녀석이에요. 얘는 API를 테스트해 줄 수 있는 녀석입니다. 또 잠깐 홈페이지에서 어떤 녀석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또 GitHub 페이지가 잘 나와 있는데요. Node.js HTTP 서버를 테스트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설치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설치하면 돼요. 슈퍼 테스트 세이브 데브 설치해 보죠. 슈퍼 테스트 한 다음에 이것도 세이브 데브 옵션으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익스프레스를 예시로 두고 이렇게 나왔네요. 슈퍼 테스트라는 모듈을 가져와서 리퀘스트라는 변수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익스프레스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만들었죠. 익스프레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렇게 라우팅 설정까지 했어요. 이 다음 코드가 중요한데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 익스프레스 객체를 이 슈퍼 테스트라는 리퀘스트 함수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 자체는 서버를 구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익스프레스를 리슨하고 있는 코드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근데 테스트를 위해서 이 리퀘스트가 서버를 자동으로 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띄워줄 뿐만 아니라 이 get 함수를 이용해서 get 메소드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서버를 띄우고 유저라는 요청을 보낸 다음에 여기서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컨텐츠 타입은 뭐야 되고 랭스가 몇이고 또 스테이터스 코드가 뭐야 된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했던 거는 서버를 개발하고 실제 컬을 날려가지고 응답이 제대로 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동화하는 거죠. 그런 실제 컬 요청하는 거를 슈퍼 테스트를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한번 써보죠. 자, 여기서 슈퍼 테스트를 가져오죠. 컨스트 리퀘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슈퍼 테스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고 아까 그 문서에 보면 앱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바로 리퀘스트 함수에 넣어줬잖아요. 그럼 우리 코드로 돌아와서 여기서도 앱이라는 익스프레스 객체가 필요해요. 근데 파일이 다르잖아요. 파일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index.js에 있는 앱이라는 녀석을 모듈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 초반에 이제 노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이제 common.js라는 스펙을 구현한 모듈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모듈 익스포트라는 키워드입니다. 익스포트. 그래서 여기다가 적절한 여기다 그냥 앱을 이렇게 익스포트 해줘요. 앱이라는 것은 요거죠. 익스프레스 객체를 외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리슨하는 거는 잠시 좀 죽여놓을게요.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슈퍼테스터가 자동으로 이 앱을 리슨 상태로 만들어서 요청을 할 거니까 서버를 여기서 띄우진 않을게요. 그리고 다시 index.spec으로 돌아와서 아까 앱으로 노출했던 걸 가져올게요. 앱이라는 변수로 가져올게요. 네, index.js 파일을 가져왔어요. 자, 이제 준비는 다 됐고 이제 실제 슈퍼 테스트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서버를 띄우고 요청하고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 코드를 짜볼게요. 자, 요 실제 테스트하는 코드 여긴 지워버리고요. 리퀘스트에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익스프레스 객체죠. 요걸 전달해줘요. 그러면 서버가 띄워질 거예요. 뚝 띄워져요. 그러면 체이닝을 쓸 수 있어요. get 메소드로 우리가 유저스라고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익스프레스 어플리케이션은 유저스 객체를 응답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응답을 하냐면 end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end라는 함수에서 응답을 받게 돼요. 근데 이 end라는 것도 비동기로 처리가 되죠. res로 받을게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하면 저 에러 객체에 뭐가 담겨 있게 되고 에러가 없으면 에러는 그냥 널로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에러면 그냥 바로 에러를 던지는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실습이라서 이건 스킵하고 지나갈게요. 스킵하고 지나가고 실제 이 res의 바디에 보면 바디에 무슨 값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res 바디 값을 확인하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비동기로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이 완료된 시점은 이것도 무거운 잡이기 때문에 비동기로 동작해요. 즉 서버를 띄우고 요청하고 하는 거는 뭔가 그 비동기 무거운 잡이기 때문에 비동기로 요청이 되고 이 함수가 호출되었고 여기서 뭔가 검증을 마쳤다 하더라도 복화는 얘가 언제 마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쳤다라는 함수를 호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함수는 여기 it이라는 함수에 두 번째 인자 함수가 들어오는데 그 함수의 파라미터가 돈이라는 함수가 들어와요. 이거는 자동으로 모카가 넣어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테스트가 다 완료됐을 때 마지막에 돈 함수를 호출해주면 테스트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작성할게요. 지금 검증은 하지 않았고 실제 이렇게 서버가 띄워져서 요청했고 요청 결과가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만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저장을 하고 인덱스까지 다 저장하고 한번 테스트 코드를 돌려볼게요. npm-t로 돌려보면 이런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get users는 배열을 반환한다라고 했고 방금 우리가 콘솔 로그로 찍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앨리스라는 유저가 응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배열을 반환한다라고 우리가 스펙을 정했잖아요. 배열을 반환한다. 이 부분은 뭔가 검증을 해줘야 돼요. 간단히 여기는 로고만 찍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리퀘스트 바디가 배열이냐 아니냐를 체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should라는 문서에 보면 배열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패치 한 다음에 검증해야 될 객체를 놓고 should be instance of array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게다가 and have a length of 4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문장처럼 이렇게 쭉 테스트 코드를 검증하면 돼요.
짜면 돼요. 테스트 코드를. 저도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다가 배열을 반환한다라고 했으니까 리스판스의 body는 should be instance of 배열이어야 된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짜면 되겠죠. 좀 이 테스트 코드는 짜기 나름이에요. 나는 배열만 체크할 거야 해서 배열로 해도 되고요. 사실 배열 안에는 name이라는 키가 있잖아요. 리스판스에 body for each로 돌려가지고 유저가 튀어나올 거고, 그럼 유저는 should have property name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100% 다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마다 스스로 판단해서 테스트하는 게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응답값이 배열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배열 안에는 name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name이라는 키를 가는 객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저장하고 한번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npm-t로 돌려보면 이렇게까지 해서 테스트 환경을 구축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테스트는 세 가지 기술을 이용하는데, 테스트 코드를 돌려주는 녀석이 모카라는 프레임워크, 그리고 실제 테스트 코드를 짤 때 뭔가 검증해주는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는 게 should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리고 실제 API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 테스트 툴인 슈퍼 테스트를 이용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환경까지 다 마쳤어요.